안녕하세요. 제66강 예제중심 C++ 따라하기. 이번 시간에는 디스 포인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포인터는 언제 사용하는가? 클래스 선언하고 클래스 멤버 함수에서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의 주소를 명시적으로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명시적이라는 말은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 디스 포인터는 멤버 함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멤버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즉 주소를 간접 참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소스를 불러와 보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디스 포인터가 뭔가? 언제 사용되는가? 클래스 멤버 함수에서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는 객체의 주소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때, 분명하게 드러나 보일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디스 포인터는 멤버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멤버 함수. 멤버 함수가 뭔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멤버 함수입니다. 멤버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아무튼 자기 자신을 가리키려면 포인터, 디스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한다. C++ 명령어입니다. shop include iostream using namespace std semicolon. 자,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서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 클래스라는 거는, 클래스 명령은 어레이가 일차원 배열이고, 구조체가 이질적인 자료의 집합, 스트럭이라고 하고, 세 번째, 클래스는 구조체의 확장된 개념이다.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 클래스 그냥 학급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학급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학급, 즉 교실에는 무엇이 있는가? 교실에는 책상, 의자, 교탁, 게시판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하나의 어떤 묶음, 클래스는 묶음인데 그거 속성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클래스는 구주체와 다른 점은 이와 같이 함수를 클래스 내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명령을 쓰고, 두 번째, 클래스 이름으로 테스트를 씁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대문자로 해봤습니다. 중괄호 열고 중괄호 끝날 때까지 저 밑에 클래스명 테스트 선언했습니다. 퍼블릭은 전역 변수. 전역 변수라는 거는 이 프로그램, C 언어 프로그램, C++ 프로그램 어디에서도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변수. 예를 들어서 인트 값, 정수 a를 선언해서 a가 20이다. 그러면 다른 객체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걸 퍼블릭, 즉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이 하나하나를 멤버 변수라고 합니다. 이런 걸 멤버 변수. 멤버, 선수 그런 뜻이죠. A, B, C, D 이렇게. 클래스의 큰 특징 이와 같이 클래스 내에 함수를 선언할 수 있다. 함수. 이런 것들을 함수라고 하죠. 되돌림 값이 없는 것, 보이드, 무치형, 어려운 말로. 되돌림 값이 없는 것. set 테스트, int a, int b를 선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 어려운 말로 매개 변수, 가인수,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 매개 변수 a 값을, 즉 매개 변수 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하지. 이걸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 a 값을 이 객체의 멤버 변수 a에 저장한다. 즉 얘는 디스 포인터는 이렇게 표시하고, 포인터라는 거는 이제 별표를 표시하죠. 기호로는 포인터면 기호, 포인터 선언은 별표로 하고 사용하고, 연산자는 화살표 기호를 이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면 주소를 참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개 변수 a 값을, 즉 이런 것을 매개 변수라고 하는 a 값을 이 객체의 멤버 변수 a에 여기에 저장하겠다. 디스포인트는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여기에 저장하겠다. 그런 것이니까, 즉 주수를 첨부해서 여기다가 저장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얘랑 얘랑 같죠. a 값 이렇게 같을 때 자기 자신,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와서 int 메인 소괄호 열고 소괄호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두 번째 메인 함수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확대해 보겠습니다. 테스트가 이제 클래스 이름이고, 얘는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을 지어줬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하였지만은 클래스는 이름도 지어주고 다시 또 얘를 변수명을 선언합니다. 변수. 그래서 혼동된다고 그랬죠. 이름 하나만 써주면 좋겠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ob1 대신에 대문자 test.a 하면 좋겠는데, C 언어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름 다음에 변수를 또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ob1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또 이 코드 내에서 test 클래스 이름 쓴 다음에 한 칸 띄우고, 어떤 사람들은 오브젝트, ob가 오브젝트 약자인데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오브젝트 2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3, 4, 5 이렇게 해서 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어떠한 그 코드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쓴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클래스를 기억하고 있는 변수가 ob1이다. ob1. 직접 참조한 set 테스트 함수를 불러온 값의 그 속에는 실제 값 10,20 뭐 플롯으로 선언하면 소수점까지 int ab를 선언했기 때문에 10,20을 했죠. 이런 거를 실인수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실인수, 어려운 말로 실인수, 쉬운 말로 그냥 값, 데이터 값 이렇게 하면 가장 좋겠죠. 데이터 값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컴퓨터에서 어려운 말은 실제 인수의 값이다. 그래서 실인수라고 하는데 혼동이 됩니다. 위에서 함수에서 선언한 거는 가인수, 실제 데이터 값을 실인수는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데이터 값 이렇게 하시면 더 쉽습니다. 함수 데이터 값을 여기다가 선언을 해가지고 cout ob1이라는 변수 클래스 이름에 .a 값을 대입을 하고, cout는 console out 약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꺽쇠 두 개가 이제 컨베이어 벨트, 뭐 스트림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어떠한 것을 실어 나르는 것을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죠. 즉 데이터의 흐름을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ob1.b endl newline 문장이 끝났으면 한 줄 띄우세요. 계획 문자. 이거 한번 다시 해보았습니다. int 토탈도 해봤습니다. 뭐 소괄은 안 해도 되는데 더하기를 해봤습니다. ob1.a 플러스 ob1.b 합계는 이렇게. 네. 디스포인터의 사용법은 이와 같이 멤버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럼 한번 그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빌드앤런. 자, 스마트폰 이용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A 값이 10이고 B 값이 20인데 합계는 30이 출력되었죠. 뭐 구태여 여기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C나 C++에서는 여기에서는 뭐 큰 의미가 없을 텐데, 어쨌거나 디스 함수는 디스포인터라는 거는 디스포인터는 멤버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즉 멤버 함수가 뭐냐? 이런 것들을 멤버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 멤버가 있죠. 멤버가 있고 그 멤버 함수 같을 때 이렇게 같죠. 자기 자신을 불러올 때. C++ 일반 도스용에서는 큰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객체 지향인 비주얼 C++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살펴보면 그것을 왜 사용하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제 블로그를 띄워보겠습니다. 언제 사용하는가. 이와 같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 대화상자 연습을 저도 최근에 이런 걸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C 언어라든지 컴퓨터 한 지가 20여년 넘는데 중간에 한 10여 년 가까이 안 했습니다. 다른 일로.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C 언어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자 이렇게 많이 시작을 했고, 제가 한 것은 리눅스 같은 것도 많이 서버를 직접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운영해 보았습니다. 해킹도 많이 당해봤고요. 근데 이제 윈도우 환경 비주얼 스튜디오 2019는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번 연습으로 대화 상자 연습 이와 같이 뭐 리스트 박스, 콤보 박스 이런 것을 해 보았는데 디스포인트 함수가 여기에서 많이 사용되더라고요. 이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띄운 김에 한번, 요즘에 아마 프로그래머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이얼로그 MFC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이라는 뜻인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서 끌어다는 비주얼 베이직처럼 어떤 객체를 끌어다 놓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뭐 PC 프레임워크.h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AFX라는 거를 한번 배웠죠. AFX, 즉 큰 덩어리가 큰 것들은 미리 이와 같이 헤더 파일 중에서 windows.h, 뭐 framework.h, 덩어리가 큰 것은 컴파일 할 때마다 계속 다시 재컴파일하면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서 미리 컴파일 하는 것이 AFX.h입니다. 이제 그건 참고로 하고, 디스포인터가 언제 사용되는가? 이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디스포인터가 여기에 보면 dis 이렇게 사용되어 있죠. 리스트박스에서 sql.add_string L, 커미와 명구, 이 L은 왜 붙이는가? L자는 한글 오류 발생할 때 유니코드하고 한글 코드에 아스키 코드하고 관련이 있는데 무조건 L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디스포인터 함수입니다. dis, 자기 자신. 이렇게. 그 다음에 sql.set 커서 셀 제로 하면 0번째 방, 0번지 방이 처음에 커서 셀 포인터가 보인다, 그런 얘기고, 이왕이면 콤보 상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콤보 상자 연습을 보면 이렇게 int i 값을 선언하고 cstring 콤보 for i는 1부터 i는 6, 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이렇게 콤보 박스에 나타나게 하는 건데, 콤보.포매트 대문자 포맷 명령어입니다. L %t 학년 i 하면 콤보 상자에 나타난다. 왜 L을 붙였는가? 유니코드 문자로 표시, 영문 한자도 2바이트, 한글 한자도 2바이트 처리를 하는 것이 이제 L자를 붙인 이유입니다. 매크로로 기준 문자를 컴파일 시에는 기준 문자를 사용하고 유니코드 컴파일 시에는 유니코드로 컴파일한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디스포인트 함수는 이와 같이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사용된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스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쭉 디스포인터하고 클래스 사용법 화면을 좀 한번 쭉 내릴 테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소스도 네이버 블로그 커미와 명구에 올려놓았으니까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다가 말도 틀린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할 때도 오타와 실수가 많은데 이해를 바라며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거지, 직접 실제 갖다 붙이는 것보다 실제 본인이 코딩을 해서 그 결과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컴퓨터는 본인 나이에 2를 곱하면 박사가 된다고 하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공부 좀 하는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전혀 하지 않고, 특히 C 언어나 C++ 명령을 전혀 하지 않고 대학교에 컴퓨터 학과를 지원하는데 대부분 실패하십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중간에 중대 포기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국영수 공부는 잘하는데 컴퓨터 대학교 실력이 좋아서 수능 점수가 높아서 대학교의 컴퓨터 학과를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기초가 부족하여
중대에 포기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 컴퓨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이렇게 천천히 하시면 몇 년 하시면 어느덧 박사가 돼 있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스 포인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